팩트를 잘못된 걸 갖고 정치권 진단을 하는 진중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10년간 매우 큰 혼란을 치렀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시민 씨가 팩트 취재 안 하면 오늘도 산더미 같은 뉴스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일 관심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드디어 사퇴와 함께 본격적인 이제 출마 행보, 이전에도 사실상 행보를 해왔는데 본격적인 출마 행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팩트. 네, 대표직 사퇴한 정청래 연임 도전 공식화, 이재명 대통령과 한몸 공동체.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한몸 공동체 아니라는데 본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지금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오늘 공장이란 말이 많이 나오네요. 네, 앞으로도 지금 오늘 공장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근데 공장 가동률이 지금 작년 말 20%, 지금 최근 지난주까지 27%밖에 안 된다고 지금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대통령의 말입니까? 공약 이행률이 몇 %입니까 지금? 97%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역대 지금 지방 정부 시절에 경기도지사. 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해주는 건 27%라면 택도 없는 거죠. 4분의 1 선에서 맴돌고 있는 거고요. 저는 오늘 정청래 전 대표 사퇴하는 장면을 보면서 네. 야, 이 양반은 마지막 하루까지 다 챙겨 먹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지금 당직자들 인사가. 수십 명 인사, 그 알바키 인사라고 네네.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리고 전날이니까. 가까운 사람들 승진시키고 이런 거 했고, 그다음 당 대표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있다 가는구나.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 준비위원회가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네.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머물다가 대표로 살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온 거거든요. 네. 이건 좀 어색하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의리라는 단어를 몇 번씩 강조하더라고요. 의리고 김보성 씨가 주로 쓰는 말인데 의리. 그러니까 그분 요새 활동이 많지 않은데 의리 얘기하면 활동이 많지 않아질 수 있는데 그러면 당원들과의 의리를 지키는 건가 이게 공정한 게임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네. 자, 머니투데이입니다. 정청래 연임 도전 공식화, 분열하면 패배. 이 대통령 끝까지 지킬 것. 네, 이건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죠. 분열하면 패배. 근데 지금 분열을 앞장서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일정도 또 있으셨어요? 정청래 또 호남 방문, 전대 앞두고 호남 민심 선점, 경쟁 본격화. 야, 어제네. 마지막 날까지 전남 목포랑 화순 찍고 올라왔군요. 정말 바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내용이기도 한데 이런 글들이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가 있네요. 김민석 총리는 중국 방문, 네. 송영길 전 대표는 미국 방문, 현재 지금 중국 방문 중 성영길 대표 미국 방문 중인데 정청래 의원은 딴지 방문.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들여다봤더니 진짜 이분 정말 집요하십니다. 머니투데이. 정청래 사퇴 직후 딴지 게시판에 인사, 진지하게 연대 고민해야. 네, 이 연대라는 게 이제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뭉치자 나아가서 조국혁신당까지 또 합당 이 논의를 또 다시 붙이는 얘기인데 이게 지난 지선 직후에 딴지 게시판에 글 올리고 지난주인가요 또 올렸다가 이번 벌써 세 번째입니다. 하나는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네요. 뭐요? 성실함. 그걸 때론 지부요함 이런 거. 근데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딴지에서만 놀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경고를 많이 했잖아요. 대통령도 했고 많은 시민들이 얘기했고 또 당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말 중수청이 문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중도층, 네. 그다음 수도권 청년들의 지지가 빠지고 있다 지금 엄청나게. 네. 근데 중도층이 딴지 게시판에 있습니까? 수도권에 근데 실제로 이제 전문가들과 앞으로 저희가 이제 좀 여론조사 몇 개 보여드릴 텐데 네. 실제로 중도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딴지 게시판이나 정청래 대표는 중도가 아니라 집토끼들이 빠지고 있다라고 오히려 이 사안을 달리 보고 있거든요. 네. 코어 이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코어 네. 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정청래 당대표 사퇴 날 유시민 다스베이다로 컴백, 책방지기로 문상경.
책방지기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상경을 하는데 이걸 또 조선일보가 단독을 합니다. 정청래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다. 친문 친청 연대 띄우나. 잠깐만, 우리 지금 국회 출입하는 허지영 기자 물 먹었네요. 뭐 하필이면 그것도 조선일보한테. 저희는 속보보다는 정확한 보도를 하는 게 아니 이를테면은 민주진영의 다양한 매체와 네. 기자들이 있는데 이런 거 흘려주려면 그쪽에 흘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저한테는 조선일보가 받았으니까 쓴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쪽은 얼마 전에 채널A에도 단독을 흘려줬잖아요. 몇 번? 채널A 네. 몇 번. 얼마 전에 그 뭐 출마를 안 하게 되면 이거 대통령의 당권 개입 뭐 이런 프레임만 강화된다 이런 얘기를 정청래 대표 쪽이 고민한다. 대통령 협박하는 그거를 이제 거죠. 채널A에 흘려주고 요거는 이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는 건 그 조선일보에 흘려주고 왜 아니 이렇게 이걸 흘려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흘러갔냐고. 이게 단독 보도였기 때문에 이건 흘려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왜 그러실까 조중동과 이렇게 가까우시네요. 아니 지금 조선일보랑은 인터뷰도 안 하신다는 분이 왜 이쪽으로 자꾸 네. 기사가 흘려 나올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 중앙이야 이제 보도 났으니까 쓸모가 적어질 것 같고 조선하고 동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행실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이 서초동의 편집국장이라는 그 별칭이 있던 시절에 했던 게 바로 이런 식으로 흘려줍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한겨레랑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민주 진보 진영의 역풍이 불 걸로 우려되는 기사는 경향이나 한겨레에다가 일부러 흘려.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만약에 경향이나 한겨레에서 기사가 나왔으면 역풍이 불 우려가 있으니까 조선에서 이거를 기사를 쓰면은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지. 오히려 더 중립적으로 이 사안이 워낙 예. 정치적이니까 민주진영에서 오히려 조금 거리가 있는 조선일보에다 흘린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근데 아무튼 유시민 작가의 그 말이 떠오르네요. 레거시 미디어가 띄워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채널A와 조선일보가 정청래 관련 단독을 열심히 띄워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네, 그들이 원하는 대표가 어느 쪽인지 오늘 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좀 약간 조롱 섞인 이야기를 좀 하시던데 정청래 잘한다 이거요? 정청래가 연임을 해야 뭐 레임덕이 빨라진다. 아, 안철수 실제로 의원이 좀 지금 조롱했죠. 저 소위 말하면 일찍들이라고 우리가 멸칭으로 불러도 네. 왔었죠. 그분들 펜코 같은데 보면 정청래 연임을 띄우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던. 그러면 정청래는 민주당의 장동혁입니까? 그거는 사실 너무 아프다. 그렇게까지 가지 그래요? 맙시다. 네. 그래요. 어떻게 네. 우리가 윤석열을 빗대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비판했던 이낙연 아니 지은이 이지은 아. 전 대변인처럼 우리가 하지 맙시다. 네. 네. 자 그런데 하나 더 네, 여쭙고 싶은 네, 게 유시민 작가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유시민 작가가 수목금을 이제 방송을 한다면서요? 아. 다스베이다랑 뉴스공장. 아,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네. 오늘부터. 예, 제가 그 부분을 녹화하고 취재하지 못했는데, 네. 수목 녹화하고 금요일 날 라이브 그렇습니까? 한다는데. 되게 바쁘시겠네요. 앞으로. 네. 한 번 그냥 단발성 출연이 아니고 계속 한다고 합니까? 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정치평론가로 돌아오시는 거네요. 이미 돌아왔죠. 그리고 네. 노무현 재단 상임이사 예. 상임 고문 그만두는 변도 정치 평론에 지장이 될까봐였으니 그러면 세게 달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진중권 씨가 빠르게 몰락하고 망가지는 데에는 이분이 직접 나서서 본인이 팩트 취재를 안 한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유시민 씨도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일부 인정했지만 직접 정치권 팩트 취재 안 하세요. 그래서 평론의 오류가 너무 많아요. 만약에 팩트 체크 제대로 안 하시고 또 오류를 범하시면 진중권을 날카롭게 비판했듯이 저는 이제 유시민 작가도 날카롭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유시민 작가도 이분 뭐 옛날 한동훈 관련해 가지고 한마디 했다가 3천만 원인가? 그것도 팩트 체크 틀렸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근데 앞으로 뭐 유시민 작가 뭐 같은 동료 패널들이 이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작가라고 하는 칭호는 사실 네. 우리가 사회적 예우를 해드린 건데 저도 뭐 책 7권 썼습니다만 한 번도 작가라고 불러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네네. 네, 뭐 그중에 2권은 베스트셀러까지 기록했는데 그런데 이제 작가 타이틀 떼고 계급장 떼고 이제 평론가로 맞붙는 거니까 네. 네, 패널로 네. 네, 아유. 팩트 대 팩트로 제가
부술 때는 제대로 부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진중권에게 했던 것처럼 네. 네, 저는 팩트를 잘못된 걸 갖고 정치권 진단을 하는 진중권 씨 때문에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10년간 매우 큰 혼란을 치렀다고 생각하거든요. 화가 가라앉질 않아요. 진중권의 평론을 볼 때마다. 유시민 씨가 이제 정치 평론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오케이 좋은데 팩트 취재 안 하면 저 진중권 씨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저는 기자로서 부숴버릴 겁니다. 조재영 기자는 진짜 팩트주의죠. 네. 어제 변희재 씨한테서 편지가 왔는데요.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네. 네, 변희재. 근데 지금 형기의 92.5% 이제 어머머. 좀 더 지났겠죠. 얼마 안 남았네. 됐는데 가석방을 안 해준다. 뭐 그래서 좀 걱정이. 애가 어린 애가 있어요. 7개월짜리. 맞아. 그 결혼했잖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랬는데 하는 말이 네? 자기가 나오면 한동훈하고는 해결해버리겠다고. 그래서 한동훈 또 밝겠다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좀 변희재 씨에 대해서는 뭐 이의제의란 말도 있습니다. 별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 수단은. 네. 네. 가급적이면 이상입니다. 별로 저희 고발 뉴스에서는 얘기 안 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이제 네. 마지막입니다. 네. 잘 몰라서. 뭐 일단은 아니 진중권 씨 얘기하니까 네. 오창익 국장님은 어찌됐든 간에 재소자들의 인권과 관련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변희재한테 그런 이제 편지도 오는 건 예. 업무상이니까 네, 네, 충분히 그렇죠. 존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한민수 대변인 지금 뭐 비서실장이죠. 네, 비서실장. 요분도 이제 해촉 되겠네요. 한민수. 한민수 정청래 연임 도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 해. 네. 근데 뭐 자기가 생각 그렇게 다 말을 끝난 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건가요? 거. 별로 주어가 누구죠? 여기 보면 어젯밤에 물어봤더니 좀만 더 생각해 보자. 요런 것도 이제 사실은 근데 다 하루 만에 생각 끝내고 발표하신 거네요? 요런 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아. 배우나 가수들 컴백할 때 자꾸 이제 기대감 이런 고조시키는 수순이에요. 네. 한민수 의원이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잘 알고 국민일보, 계시네요. 국민일보죠. 네. 국민일보 기자 출신이에요. 네. 국민일보? 네. 조수진? 조수진이 거의 국민일보 조수진이 누굽니까? 여기 그 국민의힘 내란당 의원 하던 네. 네. 조수진 씨가 MBC 같이 시험 받다 떨어져가지고 국민일보 갔다가 동아일보로 아마 갈아탄 네. 국민일보. 근데 그렇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 어제 무슨 뭐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뭐 정청래 출마하면 그때 나의 출마도 고려해 보겠다는 얘기 가지고 우스운 소리다. 이렇게 논평을 한 바가 있었죠. 어떤 의미입니까? 우습다는 건? 네, 지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잘 안 맞습니다. 화이팅! 네. 그 얘기 자체가 우습다는 얘기였어요. 네. 자, 그런가 하면은 강덕구 의원도 입장을 하나 밝히셨네요. 강북구 차기 최고위원 선거 불출마 여당 대통령과 경쟁하는 정치 안 돼. 네, 강덕구. 이건 의미 있습니다. 바로 옆에 정청래 대표 옆에서 한 얘기입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이 자기도 무겁다. 물론 대표는 더 무겁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불출마한다. 네, 자기 그리고 책임을 여당이 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만두겠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불출마하겠다는 거니까 네. 정청래 대표 들으라고 한 말이죠. 네, 동아일보는 또 이렇게 각을 세웠네요. 강북구 정청래 직격 배 선장 둘일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경쟁 정치 안 돼. 네, 요 제목을 더 잘 뽑은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러니까 문현복 의원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주당의 선장은 대표라고. 그 바로 옆에서 한 얘기. 잘 벌하네요. 네. 네. 자, 이제 결국은 이제 호남이 권리당원의 30%를 쥐고 있기 때문에 호남이 결국은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말 역사적 국면마다 호남의 우리 시민들, 호남의 권리당원들은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항상 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판단을 해주실지 여론조사가 나왔네요. 자,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네, 김민석 26.6%, 네. 송영길 11%, 정청래 23.6%. 네. 오차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김민석 총리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송영길 전 대표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뒤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호남의 민심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요. 요 조사에서 김 총리가 호남권에서 36.5%. 로 1위를 달리고 있다 하는 거. 민주진영 도 상당히
지지세가 가파른 걸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10%포인트 더 높게 나오잖아요. 이건 호남인들의 염원인 것 같아요. 염원이 그러니까 나는 김민석이 좋아 정청래가 싫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말고 4년 후 5년으로 봐라. 지금 민주당이 해줘야 될 일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해야 된다. 또는 뒷받침해야 된다. 두 번째, 4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거기까지 보고 계신 거죠. 호남 유권자들은 그럼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예. 저도 기자지를 31년 차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이렇게 고민스러울 때 항상 뭐 취재를 일부러 내려간다든가 해서 호남 민심을 탐방을 하고 그리고 호남의 여론 방향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가다듬어 왔던 기억이 항상 있습니다. 정말 놀라우리만큼 그분들은 먼저 한 수압 두 수압을 보면서 선택을 해주셨어요. 네네. 한 번도 틀린 적이 월요일 날 없었습니다. 전주에서 하루 종일 있었는데요. 네네. 정청래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전주에서 해주셔야지 왜 서울에서 하여튼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정청래가 밉다 싫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호불호의 문제가 아닌 네, 거예요. 진짜 이분들은요 호불호 아니고 제가 호불호로 따지면 전 정청래 대표랑 진짜 친한 사람입니다. 제가 호불호 또 친목질의 결과로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특정 뭐 유튜브 집단처럼 그렇게 한다면 저는 완전히 진짜 찐 오히려 형이죠, 김민석 오히려. 총리하고 안 가까운 저는 편 김민석 아니세요? 총리랑 관련이 없어요. 저도요. 전 얼굴 본 지도 한 30년 그분이 워낙 정치권에 오래 밖에 네. 있었고 주로 지난 20년 동안은 제가 진짜 정청래 대표랑 동지적으로 많이 일을 해왔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이재명 정부의 성공, 우리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판단이 옳은가라는 측면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발언들을 제법 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저 인간적으로 참 정말 친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친소가 문제가 아니다. 그럼요. 호불호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라. 그럼요. 이게 호남 민주당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는 이 36.5% 포인트도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노무현이라고 하는 정말 무명의 정치인을 가장 먼저 발탁한 것도 호남 민심이었어요. 물론 DJ가 그렇죠. 네. 빨리 캐치를 기억납니다. 해주셨지만 네. 이번 여론조사가 또 의미가 있고 그 정청래 전 대표 쪽에서는 뼈아픈 게 그 일반 여론조사 보다 당원 여론조사,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대표 쪽이 더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해왔을 그랬죠. 텐데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민심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읽어드릴게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 총리는 43.6%를 기록해 정 대표 28.9%를 14.7%나 앞섰다. 13.7% 네. 포인트 앞선 거죠. 네, 송전 대표는 15.5%. 네,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 이제 준비위에서 이게 그 당원과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를 몇 대 몇 비율로 할 것인지가 5대 5냐 7대 3이냐 지금 관건인데 정청래 대표 쪽 전 대표 쪽은 아무래도 권리당원 쪽의 비율을 높이는 게 더 승산이 있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었어요. 뉴스 공장이 있으니까. 예. 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그것도 힘들겠다.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 쪽에서는 선거 전략 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마이뉴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정청래 겨냥한 박지원, 혼란만 주고 있다. 네. 라디오 출연에 대통령과 각지는 것처럼 이슈 만들기 옳지 않아. 득표 도움돼도 안 하는 게 좋다. 네, 좀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지금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계속 이슈를 지금 뭐 당장 지선 직후부터 뭐 이것만 딱 옛날 윤석열 하듯이 그냥 몇 글자 올리는 식으로 여론을 이슈 파이팅을 했는데 실제 대통령은 이미 지난 1년 기자회견에서도 그냥 국회에 이건 이름하겠다. 네. 대신 책임 있도록 행동하라. 뭐 이렇게 해서 다 넘겼고 총리도 다 넘긴 상태입니다. 근데 무슨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뭐 다 끝난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끝난 얘기 정도가 아니라 진작에 끝난 얘기예요. 사실은 민주당이 집권하기 전에 이미 다 가르마 타 있고요.
검찰권을 어떻게 해체할 거냐,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한 다음에 요만큼도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당론이었고요. 다 결정 난 거예요. 그러나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혹시 있을 이런 대안. 거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검사들의 반발 같은 것도 걱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는 과정이 있는 그렇죠. 거지. 답은 다 나왔어요. 맞습니다. 다 나온 거를 정청래 대표만 모를 수 없고, 그렇죠? 조국 당은 남의 당이니까 모를 수 있다 치더라도 또는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나 그 공장 다니는 그런 분들만 모를 수는 없잖아요. 공장 얘기 계속 네. 나오네. 자, 그런데 허지영 기자, 네네네. 만약에 이렇게 보안 수사권 가지고 계속 이슈 파이팅을 할 거면 최소한 무슨 뭐 법사위원들이랑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죠. 네. 법사위 원장 정도와는 상의를 했었어야죠. 조금 직전에 이제 법사위원장이 누굽니까? 서영교. 서영교 의원도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나머지 게 없었고 나머지 법사위원들도 제가 서너 명에게 다 물어봤는데 네. 단 한 번도 정청래 대표가 그걸 물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오늘 급기야 몇몇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병도 원내대표라도 지금 이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한 당내 논의 TF를 만들어 달라고 오늘 기자회견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 거나 좀 만들고 디테일을 챙기면서 이런 이슈 파이팅을 하시든가.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오늘 이제 꼬집은 게 아니 보안 수사권 폐지는 사실 민주당이 많은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는 건데 본인만 그거를 주장하는 것처럼 SNS를 띡 쓰면 어떡하냐. 그렇죠. 그게 오히려 논의를 꼬이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박지원 의원이 요즘에 그래도 좌장 역할을 좀 제대로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원로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 보안수사권 문제 같은 경우는 구호로 외칠 문제가 아니라 냉정하게 차분하게 테이블에서 다룰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선동구호로 꺼내고 그래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얘기하면 선명하고 그게 아니고 조금 가만 마지막까지 살펴볼 거 없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뜨뜻미지근한 사쿠라 취급하는 건 정말 문제고요. 저는 보안수사권 만이 아니라 하여튼 모든 수사권이 없어야 된다 20년 넘게 주장한 사람인데 그럼 이 판에서 제가 발언권이 제일 셉니까? 제가 제일 선명해요? 전 직업적으로 검찰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디지털 타임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보안 수사 존치 48%, 국힘 지도부 교체 51% 강세. 네, 이게 왜 일어나냐? 구호가 되니까 이런 판단이 나는 거예요. 정청래 쓰르니까 나는 그냥 존치할래 라고 답하는 분들도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역풍이 불 우려가 있으니까 마치 수술하듯이 그러니까요. 조용하고 네. 깔끔하게 하지만 뒤탈 없게 완벽하게를 주장해 네. 오셨는데 개혁에 대해서 근데 이제 민주당이 메시지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전 드는데요. 자꾸 이렇게 보안 수사 이게 프레임화되니까 마치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에 손을 놓고 왔던 1년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10월 2일부터인가요? 8일부터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정부조직법. 예, 정부조직법입니까? 예. 그래서 그 80% 이상의 가장 중대한 뼈대, 검찰개혁의 뼈대는 완수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게 10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빼먹고 이 아주 지엽적인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가 자꾸 굉장히 이거가 검찰 수사의 검찰 개혁의 본질인 것처럼 다뤄지니까 마치 국민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1년 동안 또는 진보적 지지층들을 배신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말이죠. 이건 민주당이 좀 메시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네.